2006년 7월 경기도 평택 진이천 제방. 한여름 대낮의 뜨거운 햇볕은 사람의 숨통을 조일 정도로 뜨거웠으나 경찰 수색팀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흙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여기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제방위 나무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을 발견한 경찰은 소리를 지르며 수색팀을 부르자 삽을 들고 달려간 수사관들은 흙 속으로 삽을 깊이 찔러 넣고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바람에 펄럭이자 그때 마침 울려 퍼진 금속 탐지기의 경보음은 시신이 그곳에 있다는 듯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를 내며 경찰관들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적이 흐르자 손으로 검은색 비닐 윗부분의 흙을 긁어내던 경찰들은 비닐이 갈수록 커지자 속도를 내 미친 듯이 삽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잠시 후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차갑고 무거운 비닐 뭉치였는데,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넓게 펼쳐놓은 파란색 비닐 위에 내려놓자 그것은 성인 남성 키 정도 돼 보이는 길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닐 속에 있던 피해자는 올해 36세인 추심업체 직원 김모 씨로 밝혀졌는데,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고인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원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견된 모습이 현금 지급기에서 15만 원을 찾을 때 찍힌 사진이 전부라는 말이지. 예, 아이 현금 찾을 때 영상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그럼 강도가 고작 15만 원을 털어가려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2006년 7월 14일 저녁, 추심업체 직원 김모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모 씨에게 건 전화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10, 11, 12. 이런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지. 그러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 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채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핸드폰 번호를 눌러대던 김 씨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라.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말고. 이후로도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겼는데, 채무건으로 수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보냅니다. 좋은 말 할 때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도 편하지 못할 거야. 올해 43세의 채무자 이모 씨는 추심업체 직원의 문자를 받고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씨에게는 오래전 빚지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와이프와 고등학생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은 도대체 누구를 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쥐간 놈이 나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우리 가족을 들먹여. 그럼 우리 딸이라도 건드리겠다는 거야? 아무리 자신이 빚진 죄인이라 하지만 가족까지 건드리며 선을 넘은 추심업체 직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18일 핸드폰을 집어든 이모 씨는 추심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김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며 이 뭐야? 이놈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여보, 누구예요? 아니야. 밥 먹. 내 거래처 사람이야. 애들하고 밥 먹고 있어.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언제까지 피해 다니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만납시다. 맞나요? 김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 씨가 만나자는 말을 하자 사례가 들렸는데 그럽시다. 어디에서 볼까? 삼정리 안중 다들 뭐 가시나? 뭐 내비 찍고 가지 뭐. 그럼 내일 저녁 9시에 거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약속 어기시고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나 약속 어기지 마. 재무자와 통화를 마친 김 씨는 다시 가족들이 식사하는 테이블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야,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거래처가 속썩여? 저기 그 속썩이는 거래처가 하나 있는데 뭐 잘 해결될 것 같아? 국 시켰어. 어서 먹어. (2006년 7월 19일) 저녁 9시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리 도착해 라이트를 끄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구형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김 씨는 차에서 내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이런 데서 보자고 한 거야? 김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가볍게 클락션을 울려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라이트를 들어올려 따내린 이 씨는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주심업체 직원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는데 김 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이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돈 얘기 좀 합시다. 이게 피해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시죠. 에? 타다니요? 이 씨는 고개를 조수석 쪽으로 살짝 젖히며 차에 타라는 제스처를 했는데 김 씨는 조수석 쪽을 바라보더니 침을 한번 삼키고 이 씨를 겁주려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거 큰일 났어. 김 씨가 차에 올라타자 큰일이라. 당신 일이나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 뭐라는 거야? 가로등 아래 차속에서 대화를 할 줄 알았던 김 씨는 승용차가 출발하자 이 양반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모를 리가 있을깝쇼. 나 같은 놈 피 빨아먹는 저승사자 같은 추심업체 직원분이 아니신가? 그걸 아는 놈이 말도 없이 왜 어디로 가는 거야? 돈 받고 싶다며. 당신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돈 있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다니까. 이 씨는 승용차를 몰고
평택 강변을 달리다 인적이 아예 없는 곳에 차를 세우더니 뭐해? 안 내릴 거야? 여기는 어딘데? 이런 데에 돈이 있다고? 그렇다니까. 이 씨는 추심업체 직원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며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오. 저쪽 제방 쪽 땅속에 돈을 좀 묻어둔 게 있거든. 이 씨는 추심업체 직원이 잔뜩 겁에 찔려 뒤따라오자 그대로 뒤돌아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비록 이 씨가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건달로 지내왔기 때문에 추심업체 직원 정도의 남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풀밭에 쓰러진 김 씨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추심업체 직원 배 위에 올라탄 이 씨는 이거 봐라. 왜? 또 전화질 한번 해보시지. 이 씨가 추심업체 직원 손가락을 꺾자 왜? 더 부려보라니까. 잠시 후 트렁크를 열고 미리 준비해둔 비닐 뭉치를 꺼낸 이 씨는 비닐을 어깨에 짊어지고 죽어있는 추심업체 직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차례 커다란 비닐로 감싼 그는 시신을 차에 싣고 평택 진윈천 제방 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그의 얼굴은 땀과 흙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땅을 파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7월 19일) 사채업자 김모 씨의 부인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온다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내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그러니까 고객 중에 이모 씨라는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왜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이씨, 그렇다니까요. 출심하다 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어서 저희도 사실 고객을 찾아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전에 한 번은 전라도 목포에 출심을 갔는데 우리 직원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직원분들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말도 마세요. 우리 직원이 뭣도 모르고 찾아간 사람이 거기 조직폭력배 유명한 게 행동대장이었더라고요. 조직폭력배들한테 끌려가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에 한 3개월 입원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실종 사건도 변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경찰은 추심업체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직원이 만나러 나갔다는 이모 씨의 신원을 조사한 후 사건 당일 이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두 사람의 이동 경로가 동일하다는 정황을 알아내고 검은색 비닐봉투가 발견됐다는 진위천 제방으로 출동해 비닐에 쌓인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목이 졸려서 질식사를 했네. 비닐에 있는 지문하고 유전자 검사해보도록 하지. 물증이 확보되자 경찰은 이 씨의 주거지를 찾아내 평택시 무체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추심업체 직원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살해 혐의라니요. 뭐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김영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아내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아내분은 안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가셨나 봐요. 뭐 일이 좀 있어서 나갔나 보죠. 김영사는 집 외부와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집안 곳곳에 쳐진 거미줄이며 벽에 핀 곰팡이를 보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와 같이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 이게 뭐야? 1년 동안 수도하고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 본데. 김영사는 서류를 들고 이 씨를 조사실로 불러 그때 분명 그 집에 아내가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집에서 얼마 전 재혼한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1년 동안 전기하고 수도를 단 한 번도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와이프가 어디 있냐뇨? 그리고 추심업체 직원놈 수사하다가 갑자기 와이프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발로 집을 나갔으니까 뭐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씨의 집에서 그의 아내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분명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김영사는 자,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추심업체 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나 아내 사건 추가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 씨는 김영사가 건넨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그러니까 그게 2년 전 평택시 합정동의 주택. 이걸 확 그냥 야, 사람 말 알기를 못같이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얘? 다 안다고, 얘. 이모 씨는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리자 그래, 죽여버렸어. 죽여버려, 얘. 당신이 전 부인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산다는 건 내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만해. 그네 때문에 잠깐 연락한 거니까. 핑계도 좋으시네. 또 그년하고 차고 온 건 내가 모를 줄 알냐고. 이럴 거면 우리도 그만 끝내자. 이혼하자고. 이게 그만 하라니까. 아내 오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탄 이 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평택 인근 과수원 한 촉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아무것도 아닌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감정 싸움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한 여성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심업체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우연히 이 씨의 아내가 실종된 사실을 알아내고 과수원에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2006년 8월 4일 시신 발굴 작업을 마친 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